We are probing, so stay tuned. 대화, 거친 설전으로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북미 간의 이 마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북한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 미사일 도발이 강행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살얼음판 한반도 정세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젯밤에 이런 어떤 이례적인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인정하기 참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대화 접촉을 시도 중이다.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저기 북미 뉴욕 채널은 아니고 뉴욕 채널 중에 하나인 어떤 사람도 저 속에 있는데요. 검은머리 3인방, 그러니까 검은머리 미국계 3인방이 그 활동에 두드러집니다. 앤드류 킴, 빅터 차, 조셉 윤, 세 사람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50대이고요. 또 미국에서 지금 대북 정책 조율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실무선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또 강경파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 정부 내에서 그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좀 대화파에 속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 방문하면서 이제 그 북한과의 여러 가지 대화 채널, 직접 네. 북미 직접 대화 채널입니다. 예. 한 3가지 정도 이제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사실 미국 정부에서 이 대북 채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전혀 갖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미 대사도 그렇죠. 아직 네. 주한 대사도 임명이 안 됐고 네. 또 동아태 차관부도 임명이 안 됐고 네. 지금 뭐 한국 과장도 지금 그런 상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대북 문제를 조율하는 이 3인방 자체가 보면 참 특징적인 게 있어요. 네. 이 세 분 다 사실은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한국계인데 사실은 이제 50대 되고 네. 빅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원래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태어났고 예. 조셉 윤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예. 이민을 갔죠. 한국말도 하겠군요. 그렇죠. 다 한국말을 하는데 문제는 한국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할 줄 안 한다. 다 알아듣기는 하지만 절대 한국말을 외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본인들은 절대 한국인이 아니다. 예. 그렇죠? 예. 즉 미국인이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뭐 저도 두 분하고 이제 자주 몇 번 만나봤는데 네. 예. 대화 속에서도 보면 절대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인 것 같은 이제 느낌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친밀하기도 그렇죠. 하고. 뭐 또 한국의 입장에 좀 이해해 줄 같이 이야기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무부 출신들이 비교적 그래도 그나마 온건파라고 하는데 그런 일화도 하나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조지프 윤이 또 주한 미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일화가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 네. 상당히 강경한 어떤 대북 시각이 있음을 방증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정무참사관을 지냈어요. 예. 그때도 저도 뭐 가끔씩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부 인터넷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는 예. 자리에서 일부 이제 좀 아마 이제 좀 진보적인 입장의 아마 기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뭐 반식민지, 준식민지 정도 아니냐. 되게 도발적인 라고 발언을 했군요. 하니까 네. 아직까지 당신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혹시나 한국 입장을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예. 네. 실제 저분들은 철저히 미국적 관점, 예. 그리고 저희 미국적 미국적 입장, 관점. 그리고 네. 그 중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짚어보겠는데 앤드류 킴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지금 좀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대북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CIA가 한국 미션 센터, 한국 임무 센터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지금 북한 문제만을 이렇게 특정 나라만을 집중하는 건 CIA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센터를 만들었다. 앤드류 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뭐 CIA 조직이란 특성상 예. 사실 그 CIA가 지난 5월에 이 코리아 미션 센터라는 것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적시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물론 나중에 앤드류 김이라는 사람이 그런 직책을 맡게 되었고 예. CIA 한국 지부의 부국장으로 왔다라는 네. 이야기는 알려졌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한국 문제에 관한, 북한 문제에 관한 CIA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 그다음에 네. 정보 능력 등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예. 거기에서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예. 가장 빨리 산출해내고 정책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북한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위성을 위한 정보, 위성을 통한 정보나 감청 등을 통한 정보에서는 미국이 항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의 감시 위성 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 한국 미션 센터는 그 외에 소위 휴민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한 그렇죠. 인적 정보 자산까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미국의 감시 자산을 통한 정보를 도움받고 예. 우리는 이제 휴민트를 통한 정보의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 미국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직접 챙겨야겠다라고 본 것은 그동안의 네. 유래에 비춰서 좀 이례적이라고도 예. 할 수 있고요. 예. 그 뜻이 어디 있나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대화 채널을 가동해서 물밑에서 뭔가 접촉은 이루어지려는 것 같은데 과연 북한은 비핵화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지 미국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ave exhibited zero interest in negotiating their nuclear weapon status. Zero interest, none at all. None with Seoul, none with Washington, none with the Chinese. They're only talking about freeze, which I think the U.S. would not accept. Because 자, 우정엽 위원. 저 얘기 들어보면 북한은 별로 비핵화에 관심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흐름들을 보면 좀 군사 옵션 얘기, 강한 제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계 채널이라 동원해서 물밑에서 대화를 조율하고 있는 건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어느 정도 정제된 메시지를 틸러슨 장관이 전달하려고 했는지가 사실 네. 좀 의문인 점은 있습니다. 그 세계 채널이라는 것이 지금 뭐 뉴욕 채널 외에 좀 생각해 보면 북한에 있는 그 스웨덴 예. 대사관을 통한 것도 있고 또 중국 대사관을 통한 예. 것도 있는데 예. 여기서 지금 오늘 말한 거는 Our Own 채널이라고 해서 그렇죠. 미국의 Our Own 채널. 예. 미국의 채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스웨덴 대사관을 통한 접촉은 아닐 아닐 가능성이 것이고. 있고 예. 북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왔을 경우 그 채널을 통한 접촉 그리고 가장 활용성이 높은 것은 현재 소위 말하는 뉴욕 채널인데요. 뉴욕이. 뉴욕 채널은 우리가 재가동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그게 굳이 닫혔다거나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최근까지도 원비어 그다음에 다른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 문제로 예. 뉴욕에서는 계속해서 만남이 있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지금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사실 불확실하고 이어서 바로 그 국무부 대변인이 아직까지 북한은 비핵화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예. 예. 조금 이렇게 거두어드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도와드리는 느낌도 지금 없지 그러니까 않다. 방금 저희가 이제 틀어드린 영상이 이제 백악관 전 선임 NSC 선임 보좌관을 했던 마이클 그린과 저희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한 건데요. 그 전화 인터뷰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해나갔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런데 틸러슨 장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네. 특히 시진핑 주석과 만난 직후에 혹시라도 네. 우리가 모르는 어느 날 밤에 네.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른바 이제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네, 우려하는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 굉장히 예.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점이 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물밑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한국 임무센터를 지금 만들었다고 그렇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반출을 해보시면 2002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을 할 때 예. 이 CIA 보고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후세인 제거 작전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적 그 귀결로 인해서 이라크 전쟁이 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밑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핵을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가 일부분 있지만 한국 임무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만약 이 북핵이 이 대화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예. 판단이 서면 군사적 옵션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라는 네. 또 다른 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꼭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예. 양쪽을, 미국은 예. 양쪽에 다 이 가지고 옵션을 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현정 의원, 네. 우리 이제 북핵에 관한 과거 역사를 보면 94년이죠. 그렇죠. 가장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시는 어쨌든 대북 특사,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로 가서 나름대로 성공한 전례도 있어요. 94년도가 사실은 이제 북한의 북핵과 관련한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폭, 즉 북한에 대한 영변 핵실에 대한 폭격까지도 거의 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 예. 이 할 경우에 사실 이제 남북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북폭은 예.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북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예. 특사로 이제 방북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제 합의한 게 바로 북미 기본 협정, 즉 제네바 협정입니다. 예. 이 제네바 협정이라는 것은 북한이 이제 영변 핵설 등에 대한 이제 국제 감시를 받는 대신에 네. 북한에 대해서 경수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네. 즉 이제 이 심포에다가 경수로를 지어 주는 건데 사실 이제 지금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다 북미 간에 합의를 해서 예. 결국 지갑은 누가 열었냐? 한국이 열었습니다. 지갑은 한국이 열었다. 전체 경수로 비용의 거의 80~90%를 한국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조금 되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합의만 한 것이고 예. 실제 지갑은 우리가 다 돈은 됐어요. 네. 예. 그러다가 거의 이제 되다가 결국 이것 자체도 완공되지 못하고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실제 지금의 어떤 북미 간의 협상도 예. 만약에 북미 간에 뭔가 협상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격적으로 그 이후에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 예. 네. 이런 것들은 과연 누구 지갑에서 나갈 것인가? 미국 지갑에서 나갈 것인가? 한국 지갑에서 나갈 예. 것인가? 예. 이걸 비춰보면 지금 94년도 제네바 기본협정에 따르면 지금 만약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예. 만약 우리 지갑에서 나갈 수가 있고 실제 우리는 아무런 어떤 협상의 역할을 못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최근 뭐 이야기로는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할 수 예. 있겠죠. 자, 여기서 도대체 미국의 속내는 뭔지, 왜 갑자기 최고조의 어떤 긴장 수위를 북한과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왜 갑자기 틸러슨 국무장관이 또 대화 협상 채널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저희들이 미국의 속내를 좀 엿볼 수 있는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One given is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t will Right. continue. I think another given is the U.S. is not going to preemptively attack North Korea Right. because it's not possible to take out all the nuclear weapons and because the collateral damage or consequences it could be enormous. That's a given. 자, 마이클 그린 전 선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통 채널이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을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접 저희 뉴스뱅크에서 들어본 결과 미국 펜타곤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현재 결국은 겁은 주지만 실제적으로 타격을 한다거나 북한을 초정밀 타격하는 이런 가능성은 일단은 제껴두고 대화로 누군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에 지금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도 들리네요. 지금 그 대화에 어떤 식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예. 우리가 본다면 지난 2014년에 이제 클래퍼 정보국장이 북한을 갔을 때도 예. 사실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예. 미국인들을 송환해 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최근에 조세비온 특보도 북한을 들어갔던 이유가 이제 원비어 군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였는데요. 지금 아직도 3명의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예. 북한이 제시를 한다면 네. 미국 간의 어떤 대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그때 있다. 예,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런- 알려주고 갈까요? 아마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들어갈 경우 이제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에 비행기가 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보통 그 예전에 한 경우에는 보수 정부 때도 그 들어오기 한 30분 전에 우리나라에 통보를 해줬다 30분 그런 얘기가 전이요?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와 미리 협의는 되지 않았다는 예. 걸 알려주는데요. 네. 이번 경우에도 과연 한국과 미국 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가 예.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제 타격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 그린이 얘기한 거는 이제 한국에 피해 없는 예. 그런 군사 옵션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선제 타격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네.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 의회에 브리핑을 해주거나 예. 그리고 한국 인사들이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실 우리가 바라는 우리에게 피해가 없는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순간에 미국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군사적 옵션을 감행할 것인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것이지 지금 피해가 없이 미국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만을 달성할 수 있는 옵션은 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자 북한 노동신문에 보면 또 어마어마한 표현이 실렸습니다. 자, 미제의 부질없는 전쟁 관기로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조선 전역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 서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선택 하느라 애동치 있을 수 없다. 구장차장. 네. 뭔가 저 노동신문의 얘기대로 하면
이른바 10월 도발 전략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북한의 움직임을 좀 엿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 전에 이영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 B-1B 이 폭격기가 이 북한 NLL을 넘어서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격투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선전폭으로 간주를 한다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전히 미국이 군사전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죠. 좀 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북과 그러니까 북미 간에는 이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군사적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이게 미국의 의도를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네. 만약에 다시 도발하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좀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네. 만약에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이런 것이다. 확신이 들면 다시 도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못하도록 약간 그 전략적 이 모호성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전략적 생각이 듭니다. 모호성이다. 그런데 말이죠. B-1B 편대가 이제 풍계리 인근까지 접근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정말 오금이 저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무력시 보복 차원에서 뭔가 10월 달에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많은 우려들이 있거든요. 어떤 실질적인 도발 가능성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자신들의 위협이 조금 더 신뢰감 있게 미국이나 한국 국제사회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예. 미사일 능력을 조금 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사일 능력이요? 이리용호 외상이 유엔에서 말했듯이 과연 재진입해서 터뜨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핵탄두는 터뜨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진입되는 기술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위협이 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을 받더라도 자기들의 공격 능력이 보존될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잠수함을 운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어느 날 갑자기 네. 공해상에서 예. 감시를 받지 않은 채 떠올라서 일부러 들킨다든지 예전에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몇 번 쓰기도 했었는데 네. 뭐 이런 식의 도발도 크게 예.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도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과 상대해봤고 또 협상을 해봤고 북한에 관련한 전반적인 정부 내에서의 일을 해보았던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10월 정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단순히 공중에서 요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 배치되어 있고 이륙하고 착륙하는 이 공항이 있는 괌 기지에 대한 포위 사격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다. More of those coming to the peninsula and more heightened attention. I think that's just going to have to be the game for a while. I think the new sanctions the U.S. put in place will not caus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right away, but over time it's going to cause some real damage to Kim Jong-un's ability to. 이현종 의원. 네. 만약에 정말 실제로 괌 기지 주변에 포위 사격이 일어나게 된다면 네.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럴 경우는 사실은 미국은 선전포고로 간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군사적 행동이 아마 들어갈 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일단 시뮬레이션을 다 거쳤다는 예. 것이고 특히 네. 이제 괌 기지에 대한 공격 자체는 사실 이게 괌 기지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전력적 기지거든요. 전략적 이제 지금 기지죠. 오키나와와 괌 이 두 군데 특히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이 해병대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한 경우는 실제 군사 행동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도 그렇게 섣불리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명절을 전후로 북한 항상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저희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우리 당국에서도 북한의 움직임 예의주시해 주시길 바라고 절대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또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북한 문제만을 이렇게 특정 나라만을 집중하는 건 CIA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센터를 만들었다. 앤드류 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뭐 CIA 조직이란 특성상 예. 사실 그 CIA가 지난 5월에 이 코리아 미션 센터라는 것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적시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물론 나중에 앤드류 김이라는 사람이 그런 직책을 맡게 되었고 예. CIA 한국 지부의 부국장으로 왔다라는 네. 이야기는 알려졌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한국
한국 문제에 관한 북한 문제에 관한 CIA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 그다음에 네. 정보 능력 등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예. 거기에서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예. 가장 빨리 산출해내고 정책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북한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위성을 통한 정보나 감청 등을 통한 정보에서는 미국이 항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의 감시 위성 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강경파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 정부 내에서 그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좀 대화파에 속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 방문하면서 이제 그 북한과의 여러 가지 대화 채널, 직접 네. 북미 직접 대화 채널입니다. 예. 한 3가지 정도 이제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사실 미국 정부에서 이 대북 채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전혀 갖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미 공식적으로 대사도 그렇죠. 아직 네. 주한 대사도 임명이 안 됐고 네. 또 동아태 차관부도 임명이 안 됐고 네. 지금 뭐 한국 과장도 지금 그런 상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대북 문제를 조율하는 이 3인방 자체가 보면 참 특징적인 게 있어요. 네. 이 세 분 다 사실은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한국계인데 사실은 이제 50대 되고 네. 빅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원래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태어났고 예. 조셉류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예. 이민을 갔죠. 한국말도 하겠군요. 그렇죠. 다 네. 한국말을 하는데 문제는 한국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할 줄 안 한다. 다 알아듣기는 하지만 절대 한국말을 외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본인들은 절대 한국인이 아니다. 예. 그렇죠. 예. 즉 미국인이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뭐 저도 그분하고 이제 자주 몇 번 만나봤는데 네. 예. 대화 속에서도 보면 절대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인 것 같은 이제 느낌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친밀하게. 그래. 예. 이번에 이 한국 미션 센터는 그 외에 소위 휴민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한 그렇죠. 인적 정보 자산까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미국의 감시 자산을 통한 정보를 도움받고 예. 우리는 이제 휴민트를 통한 정보에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 미국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직접 챙겨야겠다라고 본 것은 그동안의 네. 유래에 비춰서 좀 이례적이라고도 네. 할 수 있고요. 예. 그 뜻이 어디 있나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대화 채널을 가동해서 물밑에서 뭔가 접촉은 이루어지려는 것 같은데 과연 북한은 비핵화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지 미국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ave exhibited zero interest in negotiating their nuclear weapon status. Zero interest, none at all. None with Seoul, none with Washington, none with the Chinese. They're only talking about freeze, which I think the U.S. would not accept. Because 자, 우정엽 위원. 저 얘기 들어보면 북한은 별로 비핵화에 관심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 그렇죠. 뭐 하고. 또 한국의 입장에 좀 이해해 줄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무부 출신들이 비교적 그래도 그나마 온건파라고 하는데 그런 일화도 하나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조지프 윤이 또 주한 미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일화가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 네. 상당히 강경한 어떤 대북 시각이 있음을 방증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정무 참사관을 지냈어요. 예. 그때도 저도 뭐 가끔씩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부 인터넷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는 예. 자리에서 일부 이제 좀 아마 이제 좀 진보적인 입장의 아마 기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뭐 반식민지, 준식민지 정도 아니냐. 되게 도발적인 라고 발언을 예, 했군요. 하니까 네. 아직까지 당신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혹시나 한국 입장을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예. 네. 실제 저분들은 철저히 미국적 관점, 예. 그리고 저희 미국적 미국적 입장, 관점. 그리고 네. 그 중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짚어보겠는데 앤드류 킴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지금 좀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대북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CIA가 한국 미션 센터, 한국 임무 센터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We are probing, so stay tuned. 대화, 거친 설전으로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북미 간의 이 마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북한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 미사일 도발이 강행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살얼음판 한반도 정세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중국을 방문한 틸러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젯밤에 이런 어떤 이례적인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인정하기 참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대화 접촉을 시도 중이다.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저기 북미 뉴욕 채널은 아니고 뉴욕 채널 중에 하나인 어떤 사람도 저 속에 있는데요. 검은머리 3인방, 그러니까 검은머리 미국계 3인방이
그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앤드류 킴, 빅터 차, 조셉 윤. 세 사람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50대이고요. 또 미국에서 지금 대북 정책 조율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실무선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또